돈이 많다고 남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과장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직업이나 자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과 자주 얽히는 것도 사실이랍니다. 오늘 제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67살이 된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의 CEO라는 멋진 명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실험복을 입은 연구원일 뿐이에요. 오늘도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보였죠. 문득 1982년이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지하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항암제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 시절에는 경희와 함께였어요. 경희는 제 아내이자 연구를 같이 한 동료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태준 씨, 이거예요. 이 세포가 맞았어요. 경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녀가 흥분해서 외치던 그 순간이 형광등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밤을 새우며 실험했고 결국 희귀한 혈액암을 치료할 약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참 이상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린 약을 만들었는데 정작 경희의 암은 고칠 수 없었어요. 경희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제게는 쌍둥이 남매 민호와 민서만 남았죠.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어요. 민호는 제 도움 없이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 성공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던 아들의 단단한 표정이 기억났어요. 민서는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해왔어요. 경희가 없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은 점점 멀어졌어요.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회의를 끝내고 커피를 마시는데 입안에 쓴맛이 남았어요. 그때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어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아들의 결혼이라니. 제 작은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기뻤지만 왠지 모를 불안도 스며들었어요. 축하한다, 민호야. 상대가 누구니? 회사 연구팀장인 지원이에요. 아버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만드는 치매 치료제의 중요한 부분도 지원이 도와줬어요. 이후 아들이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계속 들을수록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마치 실험실에서 이상한 결과를 봤을 때처럼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왜일까요?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제 안에서 뭔가 경고등이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민호 회사에서 최근 정보가 유출된 사건, 지원이 팀장이 된 시기, 이게 우연일까요? 민호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민호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바뀌었어요.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죠.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저희 오래 만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말투는 10년 전 독립을 선언하던 날과 똑같았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얼른 말을 돌렸어요. 그래. 그럼 언제 만나볼까? 며칠 뒤 강남의 멋진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었죠. 민호 옆으로 지원이 걸어왔어요. 지원은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남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민호를 보는 그녀의 눈빛이 어색했어요.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은 뭔가가 느껴졌어요.
연구원으로서의 직감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걱정일까요? 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와인잔에 붉은 빛이 비쳤어요. 대화가 오가면서 지원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 쌓였습니다. 치매 치료제 유출 사건, 그녀의 승진, 그리고 예전 경력까지.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지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순간 제 안에서 의심이 커졌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충분히 생각했어요. 민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 표정이 경희와 너무 닮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지원은 잠깐 굳은 얼굴을 하더니 금세 웃었어요. 아버님, 걱정되세요? 저희가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요. 그녀의 미소가 부드러웠지만 제 귀에는 경고음처럼 들렸어요. 왜 이렇게 급한 걸까? 민호의 연구를 노리는 걸까? 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서울의 밤이 흐릿했어요. 머릿속이 엉켜 있었죠. 연구원으로서의 감이 계속 위험을 알렸어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 제가 뭔가를 해야 했어요. 손에 땀이 찼어요. 제 안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죠.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가슴 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윤 부장을 불렀어요. 그는 30년 동안 저와 함께 연구실에서 땀 흘린 동료이자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윤 부장,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이 보였어요. 순간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 터무니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어요. 내가 잠시 회사를 떠나야 할 것 같아. 민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예비 며느리를 내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어. 윤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사장님, 그게 정말 괜찮은 생각일까요? 그 질문에 저도 답이 없었어요. 이게 최선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지원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계획을 하나씩 설명하는 동안 윤 부장의 표정이 걱정에서 놀라움으로, 그러다 결국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도전이 시작됐어요. 변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요. 특수 분장사의 차가운 손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거울 속에서 제 모습이 점점 더 늙어갔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걸음걸이도 바꿨어요. 그러다 진짜로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이게 늙는 기분일까? 머지않아 저도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사장님, 거울 보세요. 거울 속에 70세의 김만석이 서 있었어요. 긴 머리, 깊은 주름,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제 것이었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았지만 민호를 위한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자연스럽게, 민호야, 아버지가 잠시 해외로 가야 할 것 같구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기기병이 발견됐어. 연구 때문에 해외 학회에 가야 해. 한동안 연락이 어려울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이 섞인 호흡이었죠. 아버지, 제가 도울 일 없나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건 민호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다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자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노인 요양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얀 벽과 밝은 조명이 차가운 느낌을 줬죠. 예전 실험실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어딘가 달랐어요. 김만석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부터 약 관리와 환자 돌보기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친절한 간호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진짜로 아파오는 느낌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 병원은 민호와 지원이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민호는 치매 치료제를 연구하며 환자들을 만나러 왔고, 지원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죠. 약 보관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정리된 약병들, 라벨, 온도 조절기,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무심코 약병을 집어 성분을 확인했어요. 어르신, 약을 잘 아시나 봐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약국에서 일했었거든요. 거짓말이 점점 입에 붙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민호와 지원이 걸어오는 걸 봤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민호는 바빠 보였고 지원은 예쁘게 차려입고 그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손에 든 약병이 떨어질 뻔했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들키면 어쩌지? 민호가 날 알아보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이 약을 저쪽 할머니께 전해주시겠소?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목소리를 완전히 바꿨어요. 떨리는 톤에 노인 특유의 말투를 섞었죠.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지원은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날카롭게 훑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바빠요. 관리실에 말씀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제가 다시 부탁하자 그녀는 한숨을 푹 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저도 바쁘다니깐요? 다른 분께 부탁하세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어요. 지원의 태도에 실망이 밀려왔죠. 그때 민호가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가 약을 받아 할머니에게 전해줬죠.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제 아들의 착한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네, 젊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서였죠.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원은 민호 앞에서만 웃었어요. 그 이중적인 모습에 제 마음속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가면을 쓴 사람 같았어요.
문제의 씨앗이 제 가슴에 뿌려진 기분이었죠.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저는 늘 연구실에만 있었죠. 아내가 떠난 뒤로 제겐 민호와 민서만 남았어요. 특히나 민호는 나이에 맞지 않게 동생을 돌보며 일찍 어른이 된 느낌이었죠. 그래서일까요? 지원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민호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강해졌어요. 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며 CCTV 모니터를 비췄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한 밤에 머리가 맑아지곤 했어요. 오늘도 그랬죠. 민호가 해외 학회에 간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지원은 아직 병원에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주차장 카메라에 지원의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쾅 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죠. 지원과 그 남자는 차 안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지원이 서류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뭐야? 이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손이 저절로 떨렸죠. 카메라를 더 확대해봤어요. 그 남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였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죠. 그날 밤, 저는 병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남자를 조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제약회사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찾아봤죠. 심지어 예전 친구들에게 전화까지 걸었어요. 밤새도록 알아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자는 이수혁이었어요. 메디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민호 회사와 경쟁하는 곳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사진 속 얼굴과 화면 속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 설마 지원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원이 스파이일까? 민호의 연구를 망치려는 걸까?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지원이 병원 내 약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환자 기록을 확인하러 온다고 했죠. 약국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원이 서류를 보는 동안 저는 문 밖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저는 망설이다가 약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원의 가방을 열어봤죠.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나온 건 믿기 힘든 물건들이었어요. 민호 회사의 비밀 서류와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는 치매 치료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있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걸 원했어요. 연구원으로서의 직감이 그렇게 말했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날 밤 병원이 잠잠해진 뒤 저는 지원의 실험실로 갔어요. 예전 연구 습관이 다시 살아났죠. 민호의 치매 치료제 샘플을 몰래 가져와 분석을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약을 연구한 경험이 이제 민호를 구하는 데 쓰일 때였습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봤어요. 샘플을 검사하고 화학식을 확인했죠. 밤이 깊어질수록 알아낸 사실은 점점 더 무서웠어요. 아, 이런. 제 손이 멈췄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지원은 치매 치료제의 핵심 부분을 살짝 바꿔서 약효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그 바뀐 부분이 오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파괴였습니다. 형광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문득 아내 경희와 함께 연구하던 때가 떠올라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경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경희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실험실의 고요함 속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밤새 증거를 모았어요.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지원의 이메일까지 해킹해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았죠. 그녀가 메디사이언스와 계약을 맺고 민호 회사에 들어왔다는 메일이 있었어요. 치매 치료제 연구를 방해하고 기술을 빼돌리려는 계획도 적혀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의 꿈을 짓밟으려 하다니 화가 나고 슬펐어요. 지원아, 너 왜 이러는 거야? 혼잣말로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손에 쥔 증거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호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제가 아버지로서 변장하고 지원을 감시했다는 걸 민호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이 흐릿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죠. 민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경희가 떠난 후 저는 민호와 민서를 키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연구와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힘들었죠. 그래도 민호는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어요. 지원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증거를 손에 쥔 채 실험실로 돌아왔어요. 민호를 위해 이 모든 걸 밝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정말 아팠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호가 해외에서 돌아왔고 지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변장을 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발걸이를 톡톡 두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민호와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인사하고 있었죠. 지원은 그의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제는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들에게 다가가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민호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 의문이 스쳤죠. 다행히 저를 알아보진 못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요. 상담실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이 번쩍였죠. 손을 꽉 쥐는 모습이 보였어요. 위험을 직감적으로 느낀 걸까요? 뭔데요? 빨리 말하세요. 우리 바쁘단 말이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톤이 높아지며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죠. 저는 준비한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랍니다.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CCTV 영상, 서류 복사본, 치매 치료제 분석 결과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죠. 이 남자는 메디사이언스의 이수혁이에요. 지원 씨가 그에게 회사 비밀을 넘겼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눈이 영상을 뚫어지게 봤어요.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제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씨가 치료제 성분을 바꿨어요. 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구자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뒤섞였죠.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민호 씨, 믿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어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절 부정했죠. 민호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손이 테이블을 꽉 쥐었죠. 지원아, 이게 정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고 갈라진 음성이었어요. 제 아들의 상처받은 소리를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전부 거짓말이야. 날 믿어줘. 지원이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부리쳤어요. 그의 눈에 결심이 보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죠.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가발과 분장을 벗었습니다. 얼굴에 메이크업을 지우고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민호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죠. 민호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민호의 눈에는 화,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쩜 이렇게까지?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어요. 민호의 따뜻함이 느껴졌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 세월의 벽을 넘어선 포옹이었죠.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씩 들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죠. 유리잔에 담긴 위스키가 램프 불빛에 빛났습니다. 테이블에는 경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민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를 못 믿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궁금함이 묻어났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가며 혼란이 남아 있었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긴장을 풀어줬죠. 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주위를 의심한 거야. 아버지로서 널 지키고 싶었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처음 지원이를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연구원으로서의 직감이랄까. 내 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시기와 지원이가 팀장이 된 때가 맞아떨어졌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아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자 경희가 떠올라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 제가 밤새 치료제를 연구했던 시간들, 결국 그녀를 잃은 무력감이 떠올랐어요. 경희야, 이번에는 우리 아들을 지켰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단단했어요.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싶었죠. 민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기어들어서.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죠.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을 민호와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햇살은 따스했죠.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민호가 밝게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합병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눈이 반짝였죠. 몇 주 전 제가 제안했었어요. 민호야, 우리 회사와 합치면 어떨까? 내 기술과 우리 자본, 내 경험이 만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민호의 눈이 빛났어요. 열정이 가득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제 그 계획이 현실이 되었어요. 민호의 회사는 제 회사와 합병됐고, 민호는 연구개발 이사가 되었어요. 그의 치매 치료제는 임상시험을 통과했죠.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저녁에 은서를 데려갈게요. 그의 새로운 사랑. 은서, 그녀는 내가 지원이를 파헤치기 위해 변장을 하고 들어갔던 병원의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아버지, 은서를 소개할게요. 저희가 치매 환자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은서를 봤을 때 저는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죠. 너였구나.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이 민호와 잘 어울렸어요. 무엇보다 은서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으니까요. 정말 기대되는구나. 오랜만에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 가족이 다시 모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모두가 모였어요. 민호와 은서, 민서, 그리고 저. 테이블에는 경희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와인잔을 들었어요. 붉은 빛이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은서의 미소가 따뜻했고, 민서의 눈에는 행복이 깃들었어요. 민호는 자신감 넘쳤죠.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식사 후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경희의 사진을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는 10년이 정말 힘들었소.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길을 찾아가고 있소. 당신도 편히 쉬시오. 봄바람이 뺨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마치 경희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발코니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살짝 굳어 있는 게 보였죠.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아들에게도 소중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낮고 따뜻했어요.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죠. 나도 고맙다. 아들아, 목이 살짝 메였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멀리서 민호와 은서가 연구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미소가 지어졌죠. 경희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